제 이름은 김대수입니다. 올해 55살이고 우리 동네에서는 꽤 알려진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결혼한 지 25년째 아내와 대학교 2학년인 아들과 함께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는 저는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편이에요. 술도 거의 안 마시고 일찍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고 저녁엔 집에 와서 뉴스 보고 일찍 잠드는 그런 평범한 아저씨죠. 하지만 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거든요. 가족들에게는 골프 모임이라고 둘러대고 나가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바로 묻지마 관광이라는 곳이었어요. 처음 이런 여행을 알게 된 건 1년 전이었습니다.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슬쩍 귀띔해 주셨거든요. 사장님, 답답하시면 이런 여행도 있어요. 중년들만 가는 특별한 여행이 있다고. 처음에는 뭔 소리인가 했는데 그분이 건네준 전단지를 보니 중년의 자유여행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연락처만 적혀 있고 다른 설명은 없었어요. 호기심에 전화를 걸어봤더니 토요일 아침 지정된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목적지도 모르고 누구와 함께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2만 원만 내고 오라는 거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당일 여행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일 아침 집합 장소에 도착해서 버스를 보는 순간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관광버스였지만 창문마다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고 타는 사람들도 다들 어딘가 어색해 보였거든요. 버스에 오르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선 기분이었어요. 내부는 일반 관광버스와 달랐습니다. 조명이 어둡고 좌석 배치도 마주보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앞쪽에는 작은 무대 같은 공간과 노래방 기계까지 설치되어 있었죠. 어서 오세요. 오늘도 신나게 놀아봅시다. 가이드는 젊은 남자였는데 평범한 관광 가이드와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뭔가 더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인 느낌이었죠.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7080 음악, 그것도 평소에는 부르기 민망한 그런 곡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술이 돌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중년의 남녀들이 하나둘씩 일어나서 춤을 추기 시작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제가 찾던 곳이라는 것을요. 평소 철물점에서 항상 점잖게 있어야 하는 제가, 아내 앞에서 모범 남편으로 살아야 하는 제가 이곳에서만큼은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었거든요. 저는 평소 김대수가 아닌 수이 되었어요.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선글라스를 쓰고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며 노래를 부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그렇게 1년 동안 매주 토요일이면 저는 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골프를 치러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저는 이 비밀을 철저히 지켰어요. 동네에서는 여전히 모범적인 철물점 사장이었지만 토요일만큼은 자유로운 수가 되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처럼 토요일 아침 저는 아내에게 골프 치러 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어요. 여보, 조심해서 다녀와. 저녁에는 집에 와서 먹어. 응, 알겠어.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나온 제 자신이 가끔은 부끄럽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 시간만이 제가 진짜 제 자신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거든요. 집합 장소에 도착해서 버스에 올랐습니다. 늘 그랬듯이 하와이안 셔츠로 갈아입고 선글라스를 쓰고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신했어요. 안녕하세요, 수. 단골 참가자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김대수가 아닌 수였어요. 나이도 직업도 사는 곳도 묻지 않는 것이 이곳의 룰이었거든요. 버스가 출발하고 늘 그랬듯이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저도 평소처럼 자리를 찾아 앉으려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세상에서 가장 만나면 안 될 사람과 눈이 마주쳤어요. 박미영 씨였습니다. 우리 동네 부녀회장이자 교회 권사님인 그분이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버스 안의 시끄러운 음악도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박미영 씨도 저와 똑같이 얼어붙은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단정한 한복 차림의 권사님은 온데간데 없고 화려한 원피스에 진한 화장을 한 완전히 다른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미영 씨, 대수 씨. 우리는 동시에 서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요. 박미영 씨는 우리 동네에서 가장 모범적인 여성 중 한 분이었어요. 부녀회장을 10년 넘게 하고 계시고 교회에서는 권사님이시고 항상 단정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동네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었거든요. 저와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제가 그분 집 보일러 수리해 드린 적도 있고 그분은 저희 철물점 단골이기도 했고요. 항상 정중하고 예의 바른 이웃 관계를 유지해 왔죠. 그런 분이 이런 곳에 있다니. 에이, 이게 무슨. 대수 씨도 이런 여행을.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은 똑같았습니다. 이건 비밀로 해주세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어디 앉으세요. 미영 씨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다른 자리는 이미 다 찼고 결국 저는 그분 옆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신나게 떠들고 있지만 저희만 얼어붙어 있었죠. 권사님. 아니 미영 씨는 언제부터? 저야말로. 대수 씨가 이런 곳에 다니실 줄은. 조심스럽게 서로를 떠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6개월 전부터예요. 너무 답답해서. 미영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1년쯤 됐나. 집에만 있으니 숨이 막혀서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비슷한 이유로 이곳에 오게 된 거였네요. 평소에 절대 이런 사람 아니에요. 미영 씨가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저도요. 정말 이런 사람 아닙니다. 하지만 술이 돌고 음악이 흘러나오자 어느새 우리도 분위기에 휩쓸리고 있었어요. 사실 저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요. 미영 씨가 수줍게 말했어요. 정말요? 저도 춤추는 거 좋아하는데. 가이드가 마이크를 들고 외쳤습니다. 자, 이제 노래 시간입니다. 누가 먼저 나와주실까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제가 한 곡 불러볼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교회에서만 찬양하시던 분이 이런 곳에서 노래를 부르신다고요? 미영 씨는 마이크를 받고 나 항상 걸음만 걸어왔는 데를 선곡했어요. 이은하의 명곡이죠. 그런데 노래가 시작되자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교회에서 찬양할 때와는 전혀 다른 애절하고 섹시한 목소리였죠. 마치 전문 가수 같았어요. 가사 하나하나가 그분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게 사셨을까 싶었죠. 노래가 끝나자 버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습니다. 미영 씨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네요. 부끄러워요. 이런 노래 평소엔 절대 안 불러요. 미영 씨가 얼굴을 붉히며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미영 씨도 이곳에서만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구나 하고요. 이제 춤 시간입니다. 모두 일어나서 함께 춰봅시다. 가이드의 외침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도 평소처럼 일어났는데 미영 씨는 주저하고 있었어요. 미영 씨도 함께 해요. 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춤을 잘 못 춰요. 괜찮아요.
여기서는 잘 추고 못 추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미영 씨도 제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우리는 좁은 통로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몸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다 보니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미영 씨도 처음에 어색함을 벗어던지고 자유롭게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박미영 권사님이 아닌 한 명의 여자를 보았어요. 자유롭고 아름다운 여자를요. 첫 번째 목적지는 작은 해변 마을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바다를 보며 자유시간을 갖는 동안 저와 미영 씨는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었습니다. 바다가 참 좋네요. 미영 씨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바다 보셨어요? 글쎄요. 기억도 안 나네요. 아이들 데리고 가족여행 갔을 때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는 방파제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어색했던 분위기도 많이 누그러진 상태였죠. 사실 그날 이후로 생각이 많았어요. 미영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요. 미영 씨가 이런 곳에 다니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부끄럽죠. 권사라는 사람이 이런 곳에 와서.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동네에서 그렇게 모범적으로 살던 사람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파도 소리만 들려왔죠. 사실 집에서 너무 숨막혀요. 미영 씨가 갑자기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권사라는 이름, 부녀회장이라는 직책. 항상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이 너무 커요.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항상 단정하게 행동해야 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거든요. 저도 그래요. 동네 어른들 앞에서 항상 점잖게, 아내 앞에서 모범 남편으로. 가끔은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진짜 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죠. 미영 씨의 목소리에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어요. 미영 씨는 평소에 뭐 하실 때 가장 행복하세요? 노래 부를 때요. 특히 이런 옛날 노래들. 젊었을 때 정말 좋아했는데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나서는 그런 노래 부를 기회가 없어졌어요. 그럼 오늘은 실컷 불러요. 여기서만큼은 자유롭게요. 바람이 미영 씨의 머리카락을 날렸어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평소 알던 권사님이 아닌 한 명의 매력적인 여자로 말이죠. 대수 씨는요? 뭐 할 때 가장 행복하세요? 춤출 때? 사실 젊을 때는 춤을 정말 잘 췄어요. 디스코 댄스도 하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그런 모습 보여줄 기회가 없었죠. 정말요? 그럼 나중에 버스에서 보여주세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처음으로 서로의 진짜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는 순간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간단한 도시락이 나왔어요. 김밥과 음료수뿐이었지만 바다를 보며 먹으니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여행 자주 오세요? 매주는 아니고 한 달에 두세 번 정도요. 대수 씨는요? 저는 거의 매주 와요. 가족들한테는 골프 친다고 하고. 골프요? 저는 봉사활동 한다고 해요. 봉사활동이요? 우리는 서로의 거짓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우리 참 비슷하네요. 정말 그러네요. 그 순간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서로의 이런 모습은 전혀 몰랐는데 이렇게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니. 오후에는 다시 버스에 올라 노래방 시간이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나섰습니다. 저도 한 곡 불러볼게요. 사람들이 환호했지만 저는 미영 씨의 반응이 더 궁금했어요. 정말 잘 부르시네요. 목소리가 멋있어요. 미영 씨가 엄지를 들어 보였어요.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의 어색함이 많이 사라졌어요. 서로에 대한 경계심도 많이 풀어졌고요. 저녁이 되자 버스는 작은 펜션으로 향했어요.
하룻밤 머물면서 더 자유롭게 즐기는 코스였거든요. 오늘 밤은 자유롭게 즐겨봅시다. 방은 각자 배정해 드릴게요.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각자 방을 배정받았어요. 저와 미영 씨는 복도 양쪽 끝방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펜션 로비에서 자유시간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카드게임을 했죠. 저와 미영 씨는 조용한 구석에 앉아 대화를 나눴어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처음으로 이런 사람과 함께 와봤거든요. 이런 사람이요? 아는 사람이요. 그것도 동네 사람. 미영 씨가 약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동네에서 이 얘기 하실 건 아니죠? 당연히 안 하죠. 저도 비밀이 있는걸요. 그럼 다행이에요. 우리는 서로에게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정말 당황했어요. 미영 씨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요. 세상에서 가장 만나면 안 될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혼자서 이런 비밀을 갖고 사는 것도 외로웠는데, 이제는 저를 이해해 줄 사람이 생긴 것 같아서요. 미영 씨의 말에 저도 공감했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사실 가족들에게 거짓말하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서로의 비밀을 아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져요. 밤이 깊어가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방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제 들어가 볼게요. 미영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네, 푹 쉬세요. 대수 씨도요.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요. 미영 씨가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묘한 아쉬움 같은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함께 아침 식사를 했어요. 어제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죠. 잘 주무셨어요? 네, 오랜만에 푹 잤어요. 대수 씨는요? 저도요. 집에서보다 더 편하게 잔 것 같아요. 아침 식사 후에는 근처 수목원을 구경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가을이라 단풍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런 곳에 와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네요. 저도요. 항상 일만 하다가 이렇게 여유롭게 걸어본 게 정말 오래됐어요. 대수 씨는 원래 어떤 일 하세요? 아, 미안해요. 묻지 말아야 하는 건데. 괜찮아요. 미영 씨한테는 말해도 되죠. 철물점 해요. 아, 그러셨군요. 저는 부녀회장이시죠.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 웃었어요. 이미 다 아는 사이인데 새삼스럽게 소개하는 것도 웃겼죠.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서로 이런 모습은 전혀 몰랐잖아요. 그러게요. 사람이란 게 참 복잡한 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오늘 확실히 깨달았어요.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미영 씨,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언제부터 이렇게 답답하셨어요? 미영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어요. 글쎄요. 아이가 대학 가고 나서부터인 것 같아요.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해졌거든요. 그전에는 아이 뒷바라지 한다고 바빴는데 아이가 없으니까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남편은 여전히 바쁘게 일하고 저는 집에서 혼자. 부녀회 일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이해가 됐거든요. 저도 비슷해요. 아들이 대학 가고 나니까 집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아내랑 둘이 있어도 대화할 게 별로 없고. 맞아요. 가족인데도 서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라도 자유로워지고 싶었던 거죠.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같은 처지에서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오후가 되자 서울로 돌아갈 시간이 됐어요. 아쉬웠지만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죠. 모두가 함께 부르는 노래소리가 버스 안을 가득 채웠어요. 저와 미영 씨도 나란히 앉아 함께 불렀죠. 노래가 끝나자 가이드가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오늘 하루 즐거우셨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호응했어요. 정말 즐거운 하루였거든요. 서울에 도착하자 모두들 하나둘씩 버스에서 내렸어요. 저와 미영 씨도 평소 옷으로 갈아입고 내렸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미영 씨가 말했어요. 저도요. 특히 미영 씨와 함께해서 더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떡하죠? 동네에서 만나면. 순간 현실이 다가왔어요.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죠. 그냥 평소처럼 해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요. 네, 그게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제 서로를 보는 시선이 달라질 거라는 걸요. 월요일이 됐어요. 주말의 일이 꿈만 같았죠. 평소처럼 철물점 문을 열고 일을 시작했어요.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과 인사하고 손님들 응대하고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미영 씨가 철물점에 나타났어요. 대수 씨, 전구 좀 사려고요.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지만 우리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어떤 전구요? LED 전구로 하나 주세요. 제가 전구를 꺼내주는 동안 미영 씨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날씨가 좋네요. 네, 그러네요. 짧은 대화였지만 서로 주말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다른 손님들이 있어서 그럴 수 없었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미영 씨가 전구를 사고 나가는데 뒤돌아서며 작게 속삭였어요. 이번 주 토요일도 가세요?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토요일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 주 토요일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합 장소에 도착했어요. 미영 씨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너무 친하게 대할 수는 없었거든요. 버스에 올라 자리에 앉았어요. 지난주와 같은 자리였죠. 이번 주는 어디로 가나요? 미영 씨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강원도 쪽이라고 하던데요. 버스가 출발하자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도 하나둘씩 분위기에 젖어들기 시작했고요. 지난주 생각 많이 했어요. 미영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저도요. 계속 생각났어요. 뭐가요? 그냥 전체적으로요. 미영 씨와 함께 노래 부르고 이야기 나누고. 저도 그랬어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자꾸 그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오늘도 즐겁게 보내요. 네, 그래요.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어요. 서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되었으니까요. 대수 씨,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가족들한테는 뭐라고 하고 오세요? 골프 친다고 해요. 미영 씨는요? 봉사활동이요. 우리는 서로의 거짓말을 듣고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게 마음에 걸려요. 미영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특히 아내가 골프 재밌냐고 물을 때면 남편은 제가 봉사활동하는 걸 대견해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 더 죄스러워져요.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진실을 말하면 이해해 줄까요? 절대 안 할 거예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각자의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가족을 속이는 죄책감과 자유를 찾고 싶은 욕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아요. 미영 씨가 말했어요. 왜요? 이런 시간이 있어서 버틸 수 있거든요. 평소에 답답한 일상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돼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리고
대수 씨를 알게 된 것도 좋아요. 미영 씨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도요. 미영 씨 덕분에 이 시간이 더 의미 있어졌어요. 달빛 아래서 미영 씨의 얼굴이 더 아름다워 보였어요. 평소 알던 권사님이 아닌 한 명의 매력적인 여자로 말이죠. 그렇게 몇 주간 우리는 계속 함께 묻지마 관광을 다녔어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됐죠. 미영 씨는 젊었을 때 가수가 되고 싶었다고 했어요. 음대를 나왔지만 집안의 반대로 결혼을 하게 됐고 그 후로는 노래를 취미로만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댄서가 되고 싶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댄스 동아리 활동도 하고 대회에서 상을 받은 적도 있었죠. 하지만 결혼 후에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꿈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라도 그 꿈을 조금씩 실현하고 있었죠. 어느 날 버스에서 댄스 타임이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오늘은 제가 춤을 춰볼게요. 음악이 나오자 저는 젊은 시절 배웠던 동작들을 하나씩 선보였어요. 브레이크 댄스는 아니었지만 팝핀과 웨이브 등의 동작을 섞어서 춤을 췄죠. 하지만 저는 미영 씨의 반응이 더 궁금했어요. 그분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춤이 끝나고 자리로 돌아가자 미영 씨가 말했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부끄러워요. 오랜만에 춰서 많이 어색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멋있었어요. 대수 씨에게 이런 면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 순간 저는 미영 씨가 저를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저 역시 미영 씨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 제가 철물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미영 씨의 딸이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미영 씨의 딸 수정이는 고등학생이었어요. 가끔 어머니와 함께 철물점에 온 적이 있어서 저를 알고 있었죠. 수정아. 웬일이니? 사장님, 혹시 저희 엄마가 어디 갔는지 아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엄마가 왜? 토요일에 집에 갔는데 없었어요. 봉사활동 간다고 하셨는데. 어느 봉사단체인지 아세요? 이게 바로 제가 걱정했던 상황이었어요. 거짓말이 들킬 뻔한 순간이었죠. 그게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자세히 말씀 안 해주셔서. 수정이의 표정이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혹시 사장님이 아시나 해서 왔어요. 엄마랑 친하시잖아요.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영 씨를 도와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솔직하게 말해야 하는 건지. 그때 미영 씨가 급하게 철물점으로 들어왔어요. 어머, 수정아, 왜 여기 있어?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연락도 안 받고. 미영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아, 수정아. 엄마가 봉사활동 갔다 왔잖아. 어느 봉사단체예요? 연락도 안 되고.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저는 재빨리 거짓말을 해줬습니다. 아, 수정아. 내 엄마는 우리 교회 봉사활동에서 만나서 같이 온 거야. 교회 봉사활동이요? 응, 독거노인분들 도시락 나눠드리는 봉사활동이었어. 내가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해서. 미영 씨도 재빨리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 대수 씨가 차로 데려다 주신다고 해서. 수정이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번갈아 봤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어요. 그럼 다음부터는 연락 좀 되게 해주세요. 걱정했잖아요. 알겠어. 미안해, 수정아. 수정이가 나간 후 저와 미영 씨는 긴장이 풀려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대수 씨.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위험할 뻔했네요.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어요. 그날 밤 미영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대수 씨 덕분에 위기를 넘겼네요. 저도 답장했어요. 별 말씀을요. 우리 서로 비밀을 지켜줘야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는 이제 단순한 동네 이웃이 아니라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는 공범이 되었다는 것을요. 그 사건 이후로 우리 사이에는 더 특별한 연대감이 생겼어요. 평소 동네에서 만날 때도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죠. 안녕하세요, 권사님.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겉으로는 여전히 정중한 이웃이었지만 서로의 진짜 모습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특별함이 있었어요. 어느 수요일 저녁 철물점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에 미영 씨와 마주쳤어요. 퇴근하세요? 네, 미영 씨도 어디 가세요? 마트 좀 다녀오려고요. 그럼 같이 가요. 우리는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렇죠. 평범하게 지내고 있어요. 대수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토요일이 기다려져요. 미영 씨가 작게 말했어요. 저도요. 이상해요. 예전에는 토요일이 그냥 그런 날이었는데, 이제는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됐어요. 저도 그래요. 토요일만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기분이에요. 그때만큼은 자유로워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요. 미영 씨와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더 좋아요. 미영 씨가 잠시 멈춰서서 저를 바라봤어요. 저도요, 대수 씨.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묘한 감정이 흘렀어요. 단순한 동반자 이상의 뭔가가 생기고 있다는 걸 느꼈죠.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어요. 우리는 각자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럼 저는 이쪽으로 갈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그 다음 토요일 분위기가 조금 달랐어요. 우리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어디로 가나요? 경주 쪽이라고 하던데요. 버스 안에서도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어요. 서로 의식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미영 씨가 자리로 돌아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미영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외로운 마음이요.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 말에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 사람이 쉿. 미영 씨가 제 말을 막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펜션에서 자유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조용한 곳으로 나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대수 씨. 네. 저 이상한 감정이 들어요. 어떤 감정이요? 처음에는 그냥 동반자 정도로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미영 씨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도요. 제가 먼저 고백했어요. 저도 미영 씨에 대해 다른 감정이 생기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어요. 달빛 아래서 미영 씨의 모습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서. 저도요. 잠시 후 미영 씨가 말했어요. 그냥 지금처럼 하면 안 될까요? 이곳에서만 만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노력해봐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실적으로 그게 최선이었죠. 하지만 감정이라는 게 마음대로 조절되지 않았어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제가 철물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미영 씨가 나타났어요. 대수 씨,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미영 씨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밖에서 얘기해요. 우리는 철물점 앞 골목으로 나갔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뭘 의심한다고요?
제가 봉사활동을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봉사활동인지 계속 물어봐요.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 이름도 알고 싶어 하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일단 둘러댔는데 이번 주에는 함께 가자고 해요. 이런 큰 문제였어요. 그럼 정말 못 가시는 거네요. 네. 미안해요. 미영 씨의 표정이 아쉬워 보였어요. 괜찮아요.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속으론 너무 아쉬웠어요. 이제 토요일이 미영 씨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데. 대수 씨는 혼자 가세요? 글쎄요. 미영 씨 없으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그 말에 미영 씨의 눈에 미소가 어렸어요. 정말요? 네. 미영 씨 때문에 더 즐거웠거든요. 저도요. 대수 씨와 함께 할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아쉬움을 나눴어요. 결국 그 주 토요일 저는 혼자 묻지마 관광에 참여했어요. 하지만 미영 씨가 없으니 정말 재미없었어요. 노래 시간이 되어도 부를 맛이 안 났고 춤출 때도 신이 나지 않았어요. 미영 씨와 함께 할 때만 느꼈던 그 특별함이 없었거든요. 다른 참가자들이 신나게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계속 미영 씨 생각만 났어요. 지금쯤 미영 씨는 뭐 하고 있을까? 저처럼 아쉬워하고 있을까? 단골 참가자 중 한 분이 물었어요. 아, 그냥 좀 피곤해서요. 평소와 다른데? 항상 그렇게 신나게 춤추시던 분이. 저는 억지로 웃으며 둘러댔어요. 하지만 정말 기운이 나지 않았어요. 오늘 혼자 와보니 정말 재미없네요. 미영 씨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얼마 후 답장이 왔었어요. 저도 집에서 계속 대수 씨 생각했어요. 지금쯤 어디서 뭐 하고 계실까 하면서요. 다음 주에는 꼭 함께 가요. 남편을 잘 설득해 볼게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그리워하며 일주일을 보냈어요. 다행히 그 다음 주에는 미영 씨가 다시 올 수 있었어요. 남편에게 정기적인 봉사활동이라고 잘 설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버스에서 만난 미영 씨가 작게 속삭였어요. 저도요. 지난주에 혼자 와보니 정말 허전했어요. 앞으로는 꼭 함께 해요. 네, 그래요. 그날은 특히 더 즐거웠어요. 일주일 만에 만난 기쁨 때문인지 모든 게 더 특별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저녁 산책을 하면서 우리는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대수 씨, 저 혼란스러워요. 뭐가요? 이런 감정이 드는 게.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만. 미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미영 씨 생각만 해요. 정말요? 네. 철물점에서 일할 때도 집에서 가족들과 있을 때도 계속 미영 씨가 떠올라요. 저도 그래요. 집에서 설거지할 때도 교회에서 찬양할 때도 대수 씨 생각만 나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우리 어떻게 된 걸까요?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같은 처지의 동반자 정도로 생각했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마음이 달라졌어요. 저도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대수 씨. 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다른 상황이요? 각자 가정이 없었다면, 자유로운 몸이었다면,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알아요. 불가능하다는 거. 미영 씨의 목소리에 깊은 아쉬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저도요. 대수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평생 이런 감정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미영 씨. 네. 사랑해요.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저도 놀랐죠. 미영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말했어요. 저도 사랑해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오갔죠. 하지만 곧 현실을 깨달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요. 우리는 손을 놓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했어요. 그 고백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더욱 미묘해졌어요. 서로 사랑한다는 걸 확인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달라질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평소 동네에서 만날 때는 여전히 정중한 이웃으로 지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권사님.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짧은 인사를 나누면서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집에서 아내와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네. 그래? 응. 골프를 그렇게 열심히 치는 게 좋나 봐. 아내의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죄책감도 들었지만 동시에 미영 씨 때문에 기분이 좋아진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그냥 스트레스 해소가 되나 봐. 좋은 일이지. 나이 들어서도 취미가 있으면 건강에 좋다더라. 아내의 순진한 말에 더욱 미안함을 느꼈어요. 그런 와중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 제가 철물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미영 씨의 남편이 나타난 거예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미영 씨의 남편 박 과장은 공무원이셨어요. 점잖다고 진중한 분이었죠. 아, 과장님. 어서 오세요. 사장님, 혹시 저희 아내가 다니는 봉사단체에 대해 아시나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봉사단체요? 네. 요즘 매주 토요일마다 봉사활동을 간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거짓말을 계속 지어내기에는 너무 위험했거든요. 사실 사장님도 같은 교회 다니시니까 혹시 아실까 해서요. 그게 잘 모르겠네요. 그렇군요. 그럼 교회에 직접 물어봐야겠네요. 박 과장이 나가신 후 저는 급하게 미영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위험해요. 남편분이 방금 다녀가셨어요. 봉사단체에 대해 물어보시더라고요. 얼마 후 답장이 왔어요. 어떡하죠? 교회에 물어보면 들통날 텐데. 일단 만나서 얘기해요. 저녁에 공원에서 봐요. 그날 저녁 우리는 동네 공원에서 만났어요. 둘 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정말 큰일 났어요. 미영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남편이 교회에 전화해 보겠다고 해요. 그럼 완전히 들통나겠네요. 어떡하죠? 우리는 한참 고민했어요. 일단 사실대로 말하는 건 어때요? 제가 제안했어요. 사실대로요? 물론 전부 다 말하는 건 아니고, 그냥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여행이라고. 그래도 너무 위험해요. 남편이 이해할까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미영 씨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잠시 쉬어요. 쉰다고요? 네. 당분간 묻지마 관광을 쉬는 거예요.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요. 제 마음은 아쉬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최선이었어요. 얼마나 쉴 건가요? 모르겠어요. 최소 한 달은. 한 달. 그렇게 오랫동안 미영 씨를 못 본다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대수 씨도 쉬세요. 저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저는 계속 다닐게요. 안 돼요. 혹시 누가 볼지 몰라요. 결국 우리는 당분간 묻지마 관광을 쉬기로 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미영 씨를 만나지 못하는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죠. 평소 동네에서 가끔 마주쳤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는 없었어요. 미영 씨의 남편이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심해야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짧은 인사만 나누고 지나쳤지만 서로의 마음은 알 수 있었어요. 토요일이 오면 더욱 그리웠어요. 평소 같으면 미영 씨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혼자 집에 있으니 너무 허전했거든요.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요즘 골프 안 가? 아, 잠시 쉬고 있어. 왜? 다쳤어? 아니야. 그냥 좀 쉬고 싶어서. 그래? 그럼 이번 주말에는 우리 같이 어디 가볼까? 아내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전혀 내키지 않았어요. 미영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리워서 다른 건 아무것도 재미없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동네 미용실에서 우연히 들은 얘기였는데 미영 씨네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박 권사님네 큰일 났다던데. 무슨 일인데? 남편분이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나 봐. 감사에 걸렸다는 소문이. 깜짝 놀랐어요. 미영 씨네에 그런 일이 생겼다니. 그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서 미영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괜찮으세요? 소문을 들었는데. 한참 후에 답장이 왔어요. 힘들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요? 네. 공원에서 잠깐만. 저는 망설이지 않고 집을 나섰어요. 공원에서 만난 미영 씨는 완전히 지쳐 보였어요. 평소의 단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도 흐트러져 있었죠. 미영 씨,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정말 큰일이에요. 미영 씨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횡령 혐의로 조사받고 있어요. 정말요?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은 억울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큰 문제인가요? 모르겠어요. 최악의 경우 구속될 수도 있다고 해요. 미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동안 제가 한 일들이 다 부끄러워요. 남편이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는 딴짓을 하고 있었다니. 미영 씨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아내로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었어요. 미영 씨가 고개를 떨궜어요. 대수 씨, 미안해요. 뭐가요?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요? 남편을 제대로 돌봐야 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옳지 않아요. 미영 씨, 정말 미안해요. 대수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저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미영 씨가 일어서려고 했어요. 미영 씨, 잠깐만요. 네. 힘들 때일수록 혼자 견디지 마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정말 끝이에요. 그렇게 미영 씨는 제 곁을 떠났어요.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어요. 미영 씨의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결국 미영 씨 남편은 구속되었고 미영 씨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죠. 동네에서 가끔 미영 씨를 봤지만 예전의 밝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항상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쁘게 다니고 있었죠. 저는 몇 번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미영 씨가 거절할 게 뻔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나서는 것도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했죠. 묻지마 관광도 다시 다니지 않았어요. 미영 씨 없는 그곳은 의미가 없었거든요. 1년이 지났어요. 미영 씨 남편의 재판이 끝났고 실형은 면했지만 사실상 끝난 상태였어요. 미영 씨네는 결국 이사를 가게 됐어요. 더 이상 우리 동네에서 살기 어려워진 거죠. 이사 가기 전날 미영 씨가 제 철물점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미영 씨. 내일 이사 가요. 그렇군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미영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야말로 대수 씨 덕분에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웠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저도요. 행복하세요. 미영 씨도요. 그렇게 미영 씨는 제 인생에서 사라졌어요.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었죠. 철물점을 운영하고 가족들과 평범하게 지내고. 하지만 가끔 토요일이 되면 미영 씨가 생각났어요.
함께 노래하고 춤추던 그 시간들이 꿈만 같았죠.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왔을 때 물었어요. 아빠, 요즘 좀 우울해 보이는데 괜찮아? 그래? 응. 예전에는 골프도 열심히 다니고 그랬는데 요즘은 맨날 집에만 있잖아.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하지만 사실은 미영 씨가 그리워서였어요. 그런데 3년 후 뜻밖의 만남이 있었어요. 제가 서울역 근처에서 물건을 배송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지하철역에서 미영 씨를 만난 거예요. 미영 씨? 대수 씨?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미영 씨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고 머리도 하얗게 새어 있었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살고 있어요. 대수 씨는요? 저도 그냥 그래요. 어색한 대화였지만 반가웠어요. 시간 되시면 커피라도. 좋아요.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어요. 많이 힘드셨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좀 나아졌어요. 남편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월급은 적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다행이네요. 대수 씨는 어떠세요? 아직도 여행 다녀요? 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그 후로 한 번도 안 갔어요. 왜요? 미영 씨 없으면 재미없어서요. 미영 씨가 잠시 눈을 감았어요. 저도 가끔 그때가 그리워요. 정말요? 네.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웠던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지만 불가능하죠. 네. 이제는 정말 현실에 충실해야죠. 우리는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근황을 전했죠. 이제 가봐야겠어요. 미영 씨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저도요. 대수 씨 행복하세요. 미영 씨도요. 카페를 나서면서 미영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고마웠어요. 정말로요. 저야말로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헤어졌어요.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이별인 것 같았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미영 씨와의 그 짧았던 인연이 제 인생에 어떤 의미였을까요? 분명한 건 그 시간들이 제게는 정말 소중했다는 거예요. 평생 단조로운 일상만 살아온 제가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꼈던 시간이었고,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해준 시간이었죠. 비록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지만 그 감정만큼은 진짜였어요. 그리고 미영 씨도 분명 그랬을 거예요. 평생 모범적인 부인, 권사, 부녀회장으로만 살아왔던 분이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던 거니까요. 지금 저는 여전히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어요. 철물점을 운영하고 가족들과 평범하게 지내고. 하지만 가끔 토요일 오후가 되면 그때가 생각나요. 미영 씨와 함께 버스에서 노래하고 춤추던 그 시간들이요. 그리고 생각해요. 인생에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있고 그 만남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한다는 걸요. 미영 씨와의 만남이 바로 그랬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었죠. 그리고 어쩌면 미영 씨도 지금 어딘가에서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우연히 예전의 묻지마 관광을 출발하던 그 장소를 지나가게 됐어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중년들이 설렘과 어색함을 안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죠.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걸음을 돌렸어요. 이제 그 시간은 정말 끝났다는 걸 받아들여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제 인생이 더 풍성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미영 씨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서로에게 고마웠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짧았지만 진짜였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요. 얼마 전 동창회에 갔다가 우연히 예전 묻지마 관광 이야기가 나왔어요. 야, 너도 그런 거 해봤냐? 뭘? 그, 묻지마 관광 말이야. 친구들이 키득거리며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 새삼 그때가 생각났어요. 난 안 해봤어. 거짓말이었지만 그 시간들은 너무 소중해서 아무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미영 씨가 궁금해졌어요.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가끔은 저처럼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기를. 인생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완전히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니까요. 미영 씨와의 그 시간들이 바로 그랬어요. 평생 기억에 남을 소중한 추억이 된 거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